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교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그 IB, MIP, PHE와 함께한 5년 그리고 since 2020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사범대학교 부설중학교 경북대학교가 IB 후보학교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2월에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고요. 2024년 현재까지 5년 동안 IB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이 IB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신 선생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B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의 약자냐?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인 인증 교육과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BO, IB라는 교육기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입시교육을 또 IB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IB는 국제공인인증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MIP는 우리나라 중등교육학제,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Middle Year Program 이렇게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E는 이 IB, MIP의 체육 과목의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Physical Health Education, 그래서 체육과 보건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IB, MIP 체육과 보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IB, MIP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학교에서 그다음 월드스쿨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의 체육 수업의 모습은 어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과 응답을 끝으로 짧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체육과 보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원이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체육교과에 어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IB의 학제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 체육은 유초등 교육 과정에서는 체육과 생활지도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 MIP에서는 체육과 보건, 이 DP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교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체육 교과가 무시 혹은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과학 교과군 안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카스라고 합니다. 카스 안에 있는 이 활동이라는 영역, 액티비티 영역에서 신체 활동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MIP의 체육 수업, 이 체육과 보건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PYP 학습을 기반으로 DP의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IB의 어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교과 간 혹은 학제 간, 교과 내에서 어떤 그 유닛 간의 이 긴밀한 연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IB, MIP 체육과 보건의 평가 기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평가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IB, MIP 체육 교육의 특징을 가장 잘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가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식과 이해, 수행 계획, 적용 및 수행, 성찰과 수행 개선하기. 그리고 그 기준 아래에 이 크리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이 세 가지의 스트랜드, 두 가지 스트랜드 각각 하위 요소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 IB 교육, 그 다음에 MIP 교육 그 프로그램에만 이러한 평가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 성취 기준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 평가 기준을 반드시 1년 안에 2회 이상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IB에서는 주어지게 됩니다. 야, 강제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장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아까 김지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완벽한 IB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경험으로 빗대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평가 기준은 제가 18년간 수업을 하면서 다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식과 이해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육 수업 이론 시간. 그다음 적용 및 수행. 우리 실기 시간. 그러나 이 두 가지 파트 뭔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의 채점의 어떤 객관성의 어떤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교사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제가 요 두 가지의 파트의 평가는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IB에서는 반드시 1년 안에 요 두 번의 평가를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 체육교과를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그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개념, 관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B/MIP에서는 16가지의 주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과 간, 학제 간 굉장한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과의 어떤 독립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교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이 주요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체육교과에서는 변화, 의사소통, 관계, 개발이라는 주요 개념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다. 가이드북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관련 개념은 뭐냐? 교과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관계 개념을 통해서 주요 개념으로 가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IB/MIP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의사소통과 이 상호작용 개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 그 교육 계획 뭐랍니까 그 수업 그 수업 계획서 있죠, 선생님들. 그거를 작성할 때 우리는 유닛 플래너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도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유닛 플래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동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IB에서도 이러한 핵심 개념과 주요 개념과 관련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IB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야, 너네 IB 하면서 뭐 쓰고 읽고 뭐 발표하라고 하면 언제 너희 실습, 그러니까 신체 활동 언제 확보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보면 최소 50% 이상, 그 다음에 권장 75% 이상의 실습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1학기 때 수업을 토대로 보면 우리는 한 80% 정도의 신체 활동 시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IB라고 하는, 이 MIP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체육교과의 본질인 신체 활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신체 활동의 그 관점을 어떤 신체 활동 양이라든가 혹은 신체 활동의 효율성에 두지 않고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IB/MIP를 활용한 그 체육 수업에서 어떻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너희가 성취를 할 것이냐. 저는 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받습니다. 야, 너네 우리나라 이렇게 뛰어난 교육 과정이 있는데 왜 저 IB라는 그 교육 과정을 다시 가지고 와서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IB/MIP 가장 가장 장점은 뭐냐? 저는 이 융통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IB라는 교육과정 안에 MIP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것이지 저희가 그 아예 외국의 학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IP라는 이 프로그램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틀, 그냥 말 그대로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 MIP라는 틀에 넣어버리면 두 가지 교육과정의 장점을 잘 조율한
어울림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5가지의 영역 안에 4가지의 기능들을 습득을 하게 되고 20가지가 되겠죠. 그다음 이러한 기능들을 토대로 4가지의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과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역량을 함양을 하고 이 핵심 역량을 통해서 총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총론과 우리 강론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IB, MIP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국공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영역 안에 있는 15가지의 하위 영역을 모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여기 투기 도전과 필드형 경쟁에서 조금 사실 제한 사항을 느꼈었습니다. 왜? 투기, 이 복싱이랑 유도 뭐 이런 걸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낼까? 그다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랑 수업을 이 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형 경쟁 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 기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디자인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직 자유학 기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학기 때 할 건데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자유학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15가지의 하위 영역의 영역을 다 구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던 너희 수업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희의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학년간 이 유닛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개의 유닛으로 이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3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가지 유닛을 통해서 IB, MIP, PH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목적은 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유닛 11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학년별로 이 목표 학습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종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 이 우리 MIP 체육이 아닙니다. MIP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인간상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체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간상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분을 좀 해봤고요. 연관시켜봤고요. 그리고 우리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역량, AT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ATL이 사실 우리 수업 결과로 익혀져야 될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ATL을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해 전에 우리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데 후배 교사가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형님, 우리 교과도 어떤 내용의 위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생각을 해도 그 내용의 위계를 이제 못 나누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야, 1학년도 축구 배우고 2학년도 축구 배우고 3학년 축구 배우는데 무슨 위계가 있냐. 유치원생도 축구를 배우는데 라고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저도 그 똑같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야, 우리 교과도 조금 위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용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별표를 쳐뒀죠. 우리도 어떠한 어떤 도구교과로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구교과로 사용을 되고 있지 않느냐. 반대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 개념을 갖다가 우리 교과 내용의 렌즈로 입힘으로써 우리도 위계를 한번 가져보자.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1학년 때는 내용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체력을 나눠요. 한 개의 도전은 이거는 저희가 건강 파트에서 팝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에 충실하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업을 디자인을 했다. 이 모든 유닛을.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 되기, 화합과 협동을 기준으로 수업을 디자인해보자. 그다음 3학년 때는 인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을 디자인해보자. 똑같은 교육 내용이지만 어떠한 개념 렌즈를 가지고 그 교육 내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의 위기에 따라서 이 내용도 위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 완성된 어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1학기 때 2학년 유닛 1으로 수업을 할 때 활용했던 이 활동지입니다. 학습지. 저는 사실 이 학교에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이 활동지 이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체육 시간에 종이를 들고 이 뭐 글씨를 쓰고 앉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 활동지가 없으면 수업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활동지로 인해서 뭐 좋아지는 게 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저는 이 교사의 관점에서는 이 활동지를 작성을 해봄으로써 수업의 시작과 끝을 굉장히 밀도 있게 연계성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관점에서는 이 개개인의 지금 그 개개 시간에 하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숲을 먼저 보고 그 나무를 보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과정 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정 중심 평가의 이 핵심은 바로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사가 일대 다수로 매 이 학생들한테 구두로 된 밀도 있는 어떤 세부적이고 개인적인 피드백이 가능한가? 그 1시간 안에 이 활동지로 그 피드백을 대체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저는 이 학습지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했던 평가 기준입니다. 아까 그 김재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저희도 뭐 에세이 쓰기,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해서 뭐 평가하는 내용, 10년 전에 하신 내용이지만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B 관련된 평가 내용이고요. 그 IB 관련된 내용 평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예. 적용하기, 수행하기라는 기준 아래에 세 가지 스트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랜드별로 평가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 D 성찰, 수행, 개선하기도 세 가지 스트랜드가 있는데 스트랜드별로 평가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수행평가 채점하다가 저 왔습니다. 예. 조금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동 잘하는 애가 체육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노력을 하는 친구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루브릭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TL이라는 개념입니다. ATL. 이 AT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pproach to Learning입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학습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연수에서 이 날리지 더블링 커브라는 걸 봤습니다. 혹시 보신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이 2배가 되는 이 주기가 이 시대별로 어떻게 되었느냐? 1900년대에는 센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야 지식의 양이 2배가 이렇게 증폭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 현재 지식이 2배가 되는 주기는 11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지식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입식 혹은 암기식 집어넣는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예.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대한 지식을 학생들이 스스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ATL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ATL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은 뭔데? 그럼 너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데? 쭉
자, 이런 뭐 내용들이 뭐 그래서 그 학생이 협력이라는 거에서 100% 이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ATL이라는 거는 MIP에서 IP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명시적이고 별도로 수업을 해야 된다. 명시적인 ATL 수업. 다음 두 번째, 이 명시적으로 수업한 ATL은 교과 수업 안에서 암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교과 시간에 지속적이고 암묵적으로 ATL 수업했던 내용은 많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평가와 관련 없는 다음 활동의 어떤 그 기본 지식이 되는 지식들인데 이걸 주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팝스 이 약자가 이 약자가 이 프로모션이라는 거를 증진하기보다는 배려, 나누어 보자. 야, 무슨 팝스를 나누냐? 체력 어떻게 나누냐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배려 스쿼트, 배려 팔굽혀펴기, 배려 달리기, 배려 이렇게 배려를 바탕으로 팝스 이 수업 안에 녹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배려 팔굽혀펴기 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력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는 팔굽혀펴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뭐 3분이고 4분이고 줍니다. 자기가 체력이 다 되어서 팔굽혀 못한다. 그러면 회전, 교체. 그래서 나가 힘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 근데 5명이 동시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한 개로 인정을 합니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배려 스쿼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려 달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출발 지점을 센터에 놓고 있지만 점점 이쪽으로 밀립니다. 체력이 약한 친구 쪽으로 내가 한 발 더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배려 달리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스트랜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그거? 크로스핏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기본이 되는 이런 동작들을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그 크로스핏 동작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 운동, 조별 운동 그런 활동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타바타 구성하기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우리 나머지 D 평가, 성찰하기 평가는 아까 얘기했던 스트랜드별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고요. 3번 스트랜드까지 이 평가를 진행을 했고 4번 요거는 저희가 탐구 질문 안에 있는 토론적 질문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를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전이시킬 수 있는 활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이 이외에도 저희는 이런 수업을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디자인을 한 거를 도안을 해서 전교생에게 제작을 해준 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라서 이 충분한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수업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다면 저는 오늘 수업 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